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게 될 거냐면 바로 중등 1학년 1학기 과정의 후반부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문자와 친해지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중등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숫자와 함께 문자를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 자, 넘어가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곱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수학에서 귀찮은 어떤 것들을 처리할 때 무언가를 생략하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 우리가 3을 5번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당연히 3을 직접 5번 이렇게 써야겠지, 그지? 맞니?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런 연산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줄여 쓸 수 있어. 어떻게 줄여 쓸 수 있어? 3을 5번 더했다는 의미로 3 곱하기 5라고 줄여 쓸 수가 있죠, 그지? 이런 식으로 곱셈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나면 3을 5번 더하는 것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3을 이제 5번 더했다는 뜻의 3 곱하기 5를 대신 쓰는 거지. 알겠니?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오늘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거야. 곱셈 기호를 여러 번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기호를 생략할 건데 이 기호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줘야 할 규칙이 있어.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바로 숫자가 문자 앞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와 A라는 문자를 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5 곱하기 A, 얘를 줄였을 건데 어떻게 줄였으냐면 숫자가 반드시 문자 앞에 와야 된다는 거야. 5A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맘대로 막 A, 5 이렇게 쓰시면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약속한 것과 다르게 쓰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약속한 대로 써줘야 돼. 알겠니? 숫자가 문자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규칙을 볼까요? 자, 1은 생략하기로 약속합니다. 숫자 1은 굳이 쓰지 않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똑같이 1 곱하기 이번에는 뭐 y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1y라고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마저 귀찮은 거야, 이제. 알겠니? 이것마저 귀찮아서 이제 1까지 생략하는 거지. y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냥 y라고 쓰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숫자 1은 귀찮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 다음,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정리합니다. 알파벳 순서로. 예를 들어 볼게. 이제 문자를 여러 개 곱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 곱하기 z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미 알파벳 순서로 썼는데 얘를 곱셈 기호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돼? x, y, z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좀 더 이제 정리가 덜 된 예를 볼까? c 곱하기 a 곱하기 d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를 그냥 CAD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예쁘게 알파벳 순서로 어떻게 정리하면 돼? ACD라고 정리하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규칙 볼까요? 같은 문자는 거듭 제곱꼴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B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B가 2번, C가 2번 곱해져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B, B, C, C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 거듭 제곱꼴로 B가 2번 곱해져 있고 C가 2번 곱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규칙이 남았는데 마지막 규칙이 뭔지 한번 봅시다. 괄호는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합니다. 괄호가 섞여 있는 곱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3
곱하기 x 마이너스 z. 자, 요런 것은 어떻게 곱셈 기호를 생략할까요? 바로 괄호 자체를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취급하시면 돼. 곱셈 기호만 간단하게 생략해주면 돼. 3 곱하기 생략하고 x 마이너스 z.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 두어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다고? 요렇게 5가지가 있다고.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조금이나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총 4문제가 있지? 요 4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 강의 마치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볼게.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건데 문자와 숫자가 곱해져 있네. 그럼 뭐부터 쓴다고? 숫자부터 앞에 쓰는 거라고. 알겠니? 숫자 얼마야? 마이너스 7. 그리고 A, B가 곱해져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알파벳 순으로 예쁘게 정리하기로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7 뒤에 A, B 순서대로 적어주면 답이 되겠네요. 괜찮지?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 문자가 5개 곱해져 있는데 이 안에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네? X는 3번 곱해져 있고 Y는 2번 곱해져 있어. 그럼 어떤 꼴을 이용한다? 거듭 제곱꼴을 이용한다. 그러면 X가 몇 번? 3번. Y가 몇 번? 2번.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간단히 나타내어 줄 수 있겠다. 그 다음 3번 볼까요? 3번은 숫자와 문자가 곱해져 있어. 그럼 뭐부터 쓴다? 당연히 숫자부터 쓴다. 숫자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0.1. 그 다음 문자 뒤에 바로 x 붙여 써줍니다. 3번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 이런 거겠지. 얘를 줄였을 때 마이너스 0.x로 써도 되나요? 1을 생략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0.x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숫자 1만 생략하는 거라고 했어. 0.1은 1이 아니야. 알겠니? 0.1의 이 1은 1이 아니잖아. 자연수 1이 아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은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객관식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래. 그럼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봅시다. x 플러스 y가 괄호로 묶여져 있지? 그럼 괄호를 만나면 어떡하라고? 괄호를 마치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라고 했어. 그럼 뒤에 적어주고 숫자 마이너스 2를 앞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네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4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4문제 갖고는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5가지 규칙을 여러분이 충분히 체득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겠습니다.